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노보노를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로 그날 주가 폭락을 했죠. 이보쿠하고 이보쿠 2였나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어, 알츠하이머 신약의 임상 전체 성공 확률이 평균 1, 2%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최난이도 질환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해가 안 간 게 바이오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치매 그 알츠하이머 치매 쪽에서 이제 유명한 기업이 바이오젠인데 치매가 전부인 기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기업이 뭐 임상 결과가 안 좋았다면 폭락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제약 기업이 그 또 비만 치료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근데 급락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뭐 기대감이 좀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당뇨 약물을 단일 성장 엔진으로 삼아왔는데, 이제 이게 어, 성장이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죠. 뭐 거의 90%였나요 옛날에는? 90%는 사실 유지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국중이 확대되면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을 개척하면서 매출이 이제 다시 성장성이 부각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이보쿠 프로젝트는 아예 종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노보노 투자 심리가 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가 뭐 임상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정반대죠. 그러면 또 폭동을 했겠죠. 사실은 뭐 당장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날 이제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추매를 했었는데 15주 정도 그 분위기 안 좋을 때도 많이 사봐야 뭐 좀 뭐 계속 물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4%, 4.6%, 3.5% 그래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인 후보 물질인 아미크레틴 가끔씩 들어봤는데 그 T2D 제2형 당뇨병 임상 이상에서 최대 14.5% 체중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최대 89%가 당화혈 색소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래서 차세대 인크레틴 치료 옵션이다. 어, 그래서 아미크레틴이 뭐냐? 기존이 GLP 뭔가 아밀린 수용체를 모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제다. 세마글루타이드와 카그렐린타이드, 아밀린 유사체의 복합기전, 복합제죠. 하나의 분자라서 이렇게 기존 대비 그래서 더 이제 효능이 좋은 거죠.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 26년 대규모 글로벌 3상 임상 시작 예정. 주사제, 경구제 후속 개발 병행 중. 그래서 어, 경구제가 사실 괜찮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매매 전략을 얘기를 하자면 뭐 1,000만 원 매수한 다음에 너무 싼 거죠. 누가 봐도 47불, 46불에서 100만 원씩 추매. 46불도 아니고 그때 얼마였죠? 44불이었나? 그래서 목적은 단가 낮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로 폭락할 때 이제 추매를 했고 BEP 부근에서 다시 1,0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어요. 200만 원을 판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74불인데 이게 고점 대비 2024년 6월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 74불인데 이제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50%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터진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제약기업이 급락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상승 트리거가 있듯이 공매도 트리거가 된 거죠. 하락 트리거. 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크지 않다. 이게 아까 애매한 표현인데 어, 일단은 뭐 크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여전히 이제 한 자리 성장이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이던스가 하향을 했지만은 미국 기업 뭐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그렇죠.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준 다음에 이제 컨센 상향이 된 실적을 내놓으면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M&A를 깜짝 M&A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도 메세라 인수에 일단 실패했는데 성공했어도 또 주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차세대 신약이 임상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노부노는 과매도고 일라이릴레는 과매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1Q에 고용량 경구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출시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깊이 파보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게 너무 또 깊이 파고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또 계속 부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주가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기존 리벨소스 대비해서 이제 용량이 높다는 거죠. 50mg.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가 복약 편의성이 안 좋은 게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4분기에 승인하면 26년 1분기 출시 예정인데 NDA를 이미 완료했어요. FDA에. 경구 미국이. 4분기 내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26년 초에 1분기에 미국 시장 공식 출시가 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FDA 측에서는 당뇨 심혈관 정홍증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과 데이터를 다수 확보했고 평균 체중 감량 16.6%. 그래서 뭐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4분기 PDUF는 FDA의 신약 승인 데드라인인데 이제 뭐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4분기에. 유럽 출시는 2분기 전망 미국보다는 늦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분기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량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 경구약을 비교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중 감량 효과는 약간 좋아요. 이게 이제 고용량이에요. 예전에 리벨소스 그거 말고 경구용은 조금 우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근데 복용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용 규칙을 안 지키면 이런 감량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으면은 과연 사람들이 바쁜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펩타이드고 이건 비펩타이드 소분자인데 그게 무슨 차이냐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점을 할 것 같아요. 그 고용량 노보노의 고용량 세마글루타이드가 먼저 나올 것 같고 얘는 하반기에 일라이릴리의 오르포 글리프로는 그래서 뭐 주가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문제가 여전히 복용이 불편하다. 왜 그러냐? 기존 리벨소스와 똑같은 약물 성분과 흡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용량만 늘렸을 뿐 약의 본질적인 성질은 그대로이다. 3단계 공복 미션이 있는데 단백질 성분이라 위산에 약하고 흡수율이 매우 낮다. 1% 미만. 다음 주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약효가 거의 사라진다. 이거는 저 몰랐거든요. 약효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한 게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된다. 기성 직후 공복에 물은 반 컵만.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돼.
흡수가 저하돼. 그리고 물 마시고 나서 물로 약 먹고 나서 30분 절대 금식. 음식, 다른 약, 커피, 심지어 물조차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요게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백수인가요? 백수 아니라도 뭐 먹고 싶잖아요. 30분 딱 그거를 해놔야 되죠. 타이머를. 할 수 있을까? 왜 개선이 안 되냐? 기술적 한계. 주사로 맞아야 하는 성분 세마글루타이드를 억지로 먹는 약으로 만든 거다. 위장에서 약이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게 하려면 위장 내 환경을 아주 예민하게 엄격하게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 과정이 실패한다. 그래서 고용량 버전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 아니라 기존 리벨소스 알약에 들어가는 주 성분의 양만 3, 4배 늘린 확장판 개념이다. 이게 이제 요즘에 핫한 제미나이 3.0으로 이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게 팩트일까요? 이게 팩트라고 믿어야겠죠. 그러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이가 파고드는 거는 식초 식후 무가한이다. 물 섭취 제한 없고 바로 식사 가능하다. 그러면 약의 효능이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15, 17 체중 감량 효과 12, 15면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시장은 일라이릴리 압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매출 전망이 뭐 19조와 3.5조, 그러니까 5배 이상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왜냐면 웃기죠. 복용 편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단계 건너뛰는 생략된 것 때문에 이제 가입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 임상과 현실의 괴리. 노보노디스크가 자랑하는 15, 17% 체중 감량은 연구원의 통제하에 복용법을 칼같이 지켰을 때 나온 수치다. 바쁜 현대인이 매일 아침 공복 유지, 물 제한, 30분 금식을 1년 내내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기면 흡수율이 뚝 떨어져 살이 안 빠진다. 그리고 또 가격도 노보노디스크는 펩타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원료가 비싸다.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원가가 매우 싸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노보노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당황했거든요. 사실 조사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노보노를 망하는 거냐? 먼저 깃발 꽂기, 선점 효과. 1분기에 출시하니까 하반기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출시된다. 먹는 비만약은 노보라는 인식을 먼저 심으려 할 것이다. 근데 진짜는 뒤에 온다. 아미크레틴 이제 이번에 임상 이상 결과가 좋았다는 건데 세마글루타이드는 시간 끌기용이고 진짜 승부수는 5년 후에 나올 아미크레틴이다. 훨씬 강력한 효과 25% 이상 감량 기대를 무기로 삼을 예정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노보노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해야 되지? 근데 이대로 진행될 나는 보장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 보면 너무 명확한데 뭐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라이 릴리가 뭐 또 새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지금 12에서 15%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안 좋아. 두 번째는 출시 일정이 늦어져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알 때는 또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투자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너무 깊이 팠을 때 그렇게 결과가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구약 이제 FDA 승인이 되면 그게 이제 모멘텀이 하나 될 것이고 실제 출시되면 또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죠. 악재는 다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론 악재가 또 나와서 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뭐 실제 효과 대결을 하면 노보의 판정승이다. 68주 차에 15.1%. 릴리는
72주차에 12에서 14.7%. 그래서 고용량은 확실히 앞선다. 편의성은 뭐 상대가 안 되고요. 공급과 가격, 릴레이 물량 공세 가능성, 어, 획기적으로 이제 늘리기 어렵다. 이제 이게 이제 램프업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노보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만 보면 아 노보노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2026년 소비자의 선택은 이거죠. 조금이라도 더 살을 빼고 싶다. 공복 복용 지킬 수 있다. 그럼 노보노 디스크 고용량을 먹는 거고요. 복용법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다. 약값이 좀 더 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오르포 글리프론을 먹는 거고요. 싸지만 쉽지 않은 종목이다. 내용을 좀 많이 알고 나니까 좋은 건 이거예요. 가치주 밸류까지 포워드 PE가 13까지 떨어진 거예요. 강력한 현금 흐름.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는 그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로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뺀 겁니다. 그게 이제 약 6.8조, 7조 정도 돼요. 돈이 많죠. 그 의미 있는 M&A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게 그렇게 보면 암울하지만 경영진이 뭐 연봉도 비싸고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믿어보는 거죠. 선제적 경구약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지역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3분기까지 이제 Y2D로 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 인터내셔널이 44%예요. 근데 이거는 좀 북미 매출이 이제 일라이릴리한테 뺏기면서 이제 원래는 한 7대3 정도 됐던 거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매출이 올라온 게 아니라 북미가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P를 또 꼭 믿으면 안 되는 게 포워드 P가 EPS 추정치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내려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년까지 또 내년 EPS도 추가 하향된다 그러면 현재 P가 13이 아니라 14, 1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들고 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시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주가를 보면 반등을 했잖아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좋은 임상 뭐 3상은 아니고 2상이었지만 그거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주가에는 반영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 바이오텍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인 74불인가요? 그 정도로 잡고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 경구약 출시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M&A도 할 거고 또 다른 임상도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일라이릴리를 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뭐 트레이딩이 됐건 근데 목표가를 좀 낮게 잡건 이제 제약을 투자한다 그러면 노보노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